제법 빠르게 돌아가는 물레의 속도와는 다르게 아기를 다루듯이 부드럽고 섬세한 손길, 강인하고 강단 있는 눈빛에서 작품에 대한 진지한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정말 예쁜 도자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형태. 그런 걸 만들 수 있을까, 만들까. 그러면서 도자기를 빚고 있어요. 무직하고 올곧은 마음으로 벌써 50년째 청자를 빚어온 사람. 나는 명장이다. 오늘은 대한민국 제624호 도자기 공예 최인규 명작을 만나봅니다. 비옥한 땅에서 생산된 쌀로 만든 밥이 유독 맛있다고 소문난 도시 경기도 이천입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대표 도자기 마을로도 유명한데요. 곳곳에 도예가의 작업실, 요장이 늘어져 있어 마을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 한편에 오늘의 주인공 최인규 명장의 작업실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80년도 후반에 이 땅을 이제 마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 작업장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이제 했던 건데, 그때는 그야말로 여기가 산속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이곳에 자리를 잡은 지 벌써 3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제는 집보다 익숙하고 편안한 작업장에서 매일 물레를 돌리는데요. 좋은 흙을 선별해 모양을 만들고 장식을 거쳐서 굳히고 구워내고 다시 구워내고, 어떤 도자기는 완성되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이 그릇을 빚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균형을 잃지 말아야 돼. 중심을 잃지 말고 회전이 돼야 흙의 두께가 균일하게 된단 말이죠. 한쪽은 두껍고 한쪽은 얇게 되면은 만들 때도 애로사항이 많지만 구웠을 때 그 뒤틀림이 생기고 휘어지는 그런 상태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제 신경을 써야 될 것이 흙의 두께를 균일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손에 흙물 마를 날 없이 도자기를 빚어온 세월이 벌써 반백년을 향해 갑니다. 맨 처음 도자기를 빚기 시작했을 때 이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 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학창 시절 때부터 이제 도자기에 대한 이론이나 이런 걸 배웠고, 흥미 없이 보내다 군대를 가게 됐어요. 생각을 해보니 내가 고등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 집안이 부자도 아니고, 그래서 제대를 하고 여기를 다시 오니까 이제 그런 도자기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도자기를 업으로 삼아야겠다 마음을 굳힌 최인규 명작은 군대 제대 후 이곳 이천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청자 장인 해강 유근형 선생 밑에서 30여 년간 성형, 청자, 문양, 조각 등 다양한 도예 기술을 익혔는데요. 해강 유근형 선생님은 그야말로 고려 청자 재현의 아주 독보적인 존재였었습니다. 제가 입문할 그 시절만 해도 그 선생님이 그렇게 훌륭한 분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제대를 하고 다시 와서 이분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제가 그런 분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의 큰 행운이었고, 자상하시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결정적인 말씀을 꼭 해주셨어요. 청년은 남에게 손 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바로 네 일은 네가 처리를 해서 네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알고, 그렇게 이제 생활 신조도 갖고, 그러다 보니 어려운 일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우리나라 도자기 분야 큰 발전을 이끈 1세대 작가 해강 유근형 선생. 명장은 스승과 생활하면서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을 도자기로 빚어냈습니다. 당시 청년 도공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선생님보다 더 뛰어난 선생님을 벗어나는 그런 그야말로 도자기의 어떤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작가가 되어야 되겠다. 그거를 어느 누구한테 표현하지 않고 저 깊은 곳에 감춰두고 생활을 했습니다. 능력 있고 성실한 도공 청년에게 수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최인규 명작은 우직하게 한 스승의 곁을 지켰습니다. 이후 1991년 자신만의 작업장을 만들어 독립했는데요. 하지만 20년 넘게 스승의 모든 것을 배웠기 때문일까요? 독립 후 그가 가장 집중한 것은 탈해강, 스승의 작품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선생님 작품을 벗어나야 한다. 목표를 갖고 시작을 했는데 보는 분들마다 거기 거 비슷하네, 똑같으네 그런 소리를 들을 적마다 너무 자극을 느꼈고 나의 어떤 발전의 요소였던 것 같아요. 새로운 생각을 갖고 문양장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해석해서 재구성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됐고 우리 전통 도자를 바탕으로 둔 현대적인 감각의 이제 어떤 그런 작품들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신의 문양과 색감을 내기 위한 연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물레 앞을 떠날 줄 몰랐던 세월이었죠. 그래서일까요? 흙을 다루는 그의 모습이 경건하게 느껴집니다. 그릇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째는 이 돌아가는 물레의 회전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갖고 있는 힘.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지금 이렇게 그 마찰력이 생기니까 미끄러지게 물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조합을 아주 딱 맞추면 뭐든지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건 이제 도자기를 만들기 좋게 이 흙 상태를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제 중심을 잡았으니까 내가 뭘 만들겠다고 정해지면 이제 이 흙의 두께가 양이 결정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두 엄지손가락으로다가 세워서 누르면 뚫려요. 이렇게 힘만 주면 뚫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얘에 대한 영역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느 그릇이든 이제 여기까지가 얘 땅이니까 요거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오므리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경계 지어졌다 그랬잖아요. 예. 그 부분을 잘라주고 이 물레판하고 똑같으면 수평이잖아요. 평행이잖아. 예. 갖다 놓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꽃병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흙을 다 써도 좋고 조금 써도 좋고 마음대로 쓰는데 잘 만들어 봐요. 예, 중심을 잃었잖아요. 뚫어졌습니다. 얘가 안 움직이면 얘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마무리를 할게요. 네, 생각보다 식감이 너무 좋고요. 직접 만들어 보니까 도자기가 세상 되게 수동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만들기 쉽지가 않네요. 모양이 갖춰진 도자기는 구워지기 전 장식을 하는데요. 이 순간이 바로 도자기 빚는 과정 중의 백미.
조심스런 손길로 하나하나 문양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하시는 작업은 어떤 작업이신가요? 지금은 장식 기법 중에 투각 기법이라고 해서 구멍을 뚫어서 문양을 장식하는 기법입니다. 투각 기법 중에도 호투각이 있고 이중 투각도 있고 삼중 투각도 있고 다양하게 그 방법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투각이라는 건 뭐냐면 이 항아리 속에 또 항아리가 있어서 물을 보도 새지 않는 거고, 지금 이 호투각은 넝쿨 문양인데 고려 시대 때 그 많이 그 쓰던 그런 끝없이 뻗어나가는 그런 식물이에요. 번창하고 융성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고려 청자에도 이렇게 보면 유물 중에 이런 기법으로 투각을 한 것이 있어요. 장식까지 마친 도자기들은 이제 가마에 들어가길 기다리는데요. 하지만 바로 가마에 구울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구우면 어떤 모습이 될지를 오랜 시간을 두고 상상한 뒤 구워도 되겠다 싶을 때 가마에 넣는다고 하는데요. 이 장식이 끝난 작품을 건조를 시킵니다. 수분이 이제 날아가게 이제 건조를 시켜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마에 들어가서 이제 소송을 하는데, 건조 제어에 대해서만 터득을 해도 그 많은 그 경지에 올랐다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그 도자기가 하얗게 잘 마른 것 같아도 얘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결정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젖어 있는 거, 이거는 그냥 부착수라고 해서 날아가면 되는데, 이 안에 이 점토 입자 내 결정 구조 속에 들어있는 그 수분은 아무리 말려도 안 날아가기 때문에, 걔가 이제 뭐 600도, 700도 이제 이렇게 올라갈 때 그때서 작용을 해서 이 수로를 따라서 그 수분이 빠지게 이제 되는 어떤 구조거든요. 그 구조를 인위적으로 빨리 하게 되면은 너무 빨리 팽창되니까 수로를 못 나가고 커지니까 이 그릇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건조로 하는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터득하게 되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불을 떼면은 실패하는 그 율이 높아지는 거죠. 굽고 난 뒤에야 비로소 완성되는 도자기의 특성상 쉽게 가마에 넣지 못했을 그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가마에 굽기 전 건조도 중요하다니 무엇 하나 쉬운 과정이 없습니다. 무수한 고민 끝에 가마에 들어간 도자기는 1200도가 넘는 뜨거운 불을 견뎌야 하는데요. 건조와 초벌구이, 유약 바르기와 재벌구이를 통해 어엿한 완성품이 되기까지 명작은 며칠 혹은 몇 달 동안 작업실과 가마를 오고 갑니다. 그렇게 인고의 시간을 거쳐 완성된 명장의 작품들. 푸를 벽에 굿을 옥, 벽옥같이 푸르다는 그의 호처럼 명장이 만든 청자는 영롱한 푸른빛을 은은하게 품고 있는데요. 그 옛날 고려인들이 사랑했다는 청자, 제 눈에도 이렇게 아름다우니 그 미학이 변하지 않는 듯합니다. 가마에서 이제 꺼낼 때는 그야말로 신기하고 기대되고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항상 꺼내죠. 이거는 뭐 저뿐이 아니라 도자기를 만드신 모든 분들의 그 상황이고 현실이고 그럴 겁니다. 각종 도자기 공모전에서 상을 휩쓸며 위상을 떨친 최인규 명작은 지난 2007년 제32회 대한민국 전승공예 대전에서 대통령상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공모전에 나간다, 그런 것을 선생님에 대한 어떤 모욕이다, 선생님을 깎아내리는 행위다, 그런 생각 속에서 그런데 절대 얼른거리지 않았어요. 거기서 완전히 나와서 이 작업장을 차렸을 때 공모전을 이제 출품을 했죠. 2007년도에 대한민국 전승공예 대전에 이제 출품을 했는데, 그때 대상을 받았고 그게 이제 대통령상이 됐어요.
대통령상을 받고 나서 딴 공모전에 나간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된다 해서 그때서부터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특허도 여러 건 냈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대통령상의 영예를 가져다 준 청자 상감당 초화문 대반, 청자 장인으로서의 두각을 나타낸 작품이었죠. 이후 그는 대한민국 명장에 도전했는데요.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하게 됐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비법은 없어요. 오로지 노력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그런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 지금에 와서 보면 명장이라는 그 타이틀이 나한테는 명예와 이제 그런 대외적인 거를 인식을 높여줬죠. 하지만 더욱 어깨가 무거워지는 그런 일들을 느꼈고, 그것이 이제 바로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저한테 이제 큰 무게로 다가온 겁니다. 지난 2017년 도자기 공예 분야 대한민국 명장이 됐습니다. 명장에 도전한 기간 동안 국가와 사회에 헌신하고 복원하는 일을 체질화시켰는데요. 명장을 도전하면서 봉사활동을 어쩌면 타의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타의적으로 시작한 것이 이게 봉사활동이 이래서 해야 되는구나. 그런 것을 이제 몸으로 느꼈고, 그 뒤로는 명장 타이틀을 받고 나서도 지속하게 되는 이유가 나를 필요하는, 사람들의 손길을 필요하는 곳이 너무나 많고, 모든 사람들이 동참을 해서 사회가 풍요롭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된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저 자신이 행복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시작했던 봉사활동도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도예가들 작품을 우리가 미국에 한번 전시를 합시다. 우리가 전시하는 비용을 해줄 테니 작품만 내세요. 그러면은 가서 실제로 시연도 하고 그런 행사를 하면 좋지 않겠냐. 근데 그거는 예산이 없으니 너희들이 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비를 들여서 이제 가서 시연을 하게 됐어요. 전시 장소에서 시연을 했는데 이 관람객들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일정을 거기서 이제 그 시연을 하게 됐고, 그것이 이제 폭발적으로 그 인기를 얻어서 정말 대한민국 도자기가 대단하다.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고, 전통 그런 거를 하는 그런 세계 박람회를 이제 가게 된 거죠. 그 장소가 바로 루브르 박물관 지하 광장이었어요. 부스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그 프랑스 영부인 그분이 오셔서도 보좌진들이 빨리 가자고 안 가고 버티는 바람에 그야말로 딴 나라 그런 부스들이 좀 손해를 많이 봤어요. 도자축제가 열리면 앞장서서 홍보와 행사를 진행했고 일부러 외국에서 전시를 하기도 했죠.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던 유명 박람회에서 도자기 공예 기법을 선보였는데요. 현장을 찾은 당시 프랑스 영부인의 눈길을 사로잡은 유명관이라죠. 이처럼 최인규 명장은 우리 도자기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알리기에도 열심이었습니다. 명장님은 가르쳐 주실 때마다 되게 섬세하고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하나 막 지도하셔서 막 어떤 게 잘못되었는지 그때그때 다 알려주시고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도 계속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배우는데 너무너무 수월하고 너무 감사한 분이세요. 일단은 도자기에 대한 지식들을 더 많이 공부를 하고 여러 도자기 작품들을 뭐 세계로 해외에도 널리 알리고 그렇게 그런 다리 역할을 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손에서 손으로 오랜 시간 계승된 전통 도자기의 맥이 끝나는 건 아닐지 시름이 깊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도자기를 만들고 싶다며 찾아오는 후배나 제자와 마주할 때마다 진심을 다하게 되는데요. 한때 누렸던 전성기를 후배들이 다시 열어주길 바라며 자신만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합니다. 이번엔 명장이 완성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장으로 가봤습니다. 내부를 빼곡하게 채운 푸른빛의 청자들, 말 그대로 눈이 부셨는데요. 여기는 그 사기막골이라고 이렇게 전시장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해서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많이 낙후됐던 것을 그 이천시에서 전통 재래시장 활성화 그 방안에 따라서 투자를 여기 많이 해서 도자기에 관련된 그런 그 하나의 시장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뭐 유일무이한 곳이 여기입니다. 본래 흙이었던 것이 정갈한 그림을 머금은 이토록 윤이 나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긴 시간 한 곳에 앉아 작업을 하는 일, 고단함은 물론 외로움이 커질 법도 한데요. 평생을 묵묵히 도자기를 빚어온 명장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힘은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 때문에 가족과 함께 그렇게 일해왔고, 아내는 그야말로 그 가족의 중심에서 흔들리는 것도 기우는 것도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 되기까지 모든 것을 해준 그런 반려자이고 앞으로도 동행을 해야 될 그런 사람이 아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처음서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도자기를 하고 이렇게 살았듯이 앞으로 남은 세월도 둘이 좋은 작품과 시간 나면은 또 여행도 다니고 또 이렇게 도자기에 관련된 곳을 찾아다니면서 또 좋은 작품을 만날 수 있게 그런 생활을 하고 싶고, 그냥 여유롭게 여행 다니면서 작품 활동하고 싶어요. 늘 자신을 지지해주는 아내의 응원을 등에 업고 오늘도 도자기를 빚는 최인규 명장. 인류가 존재하는 한 도자기도 함께할 거라 믿는다는 그의 말에서 도자기를 대하는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푸르른 청자의 빛깔처럼 그의 도자기도 오래오래 빛나길 바랍니다.